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문자기도 한데 이런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닌데 라는 문자로 시작해서 우리가 총을 들었어, 폭탄을 들었어, 무슨 테러야, 우리라는 표현을 썼군요. 국민이 목소리를 내겠다는데 테러라니, 그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소리야? 국민들한테는 당신네들이 테러감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가 있고요. 또 다른 의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수준 올리고 청문회 나오세요 라고 옆에 앉은 강효상 의원님한테 전해주세요. 이건 뭐죠? 그리고 번호 공개는 니들이 먼저 하셨어요 라는 문자 메시지. 옆에 문자 메시지는 또 다른 의원입니다. 핸드폰이 다 달라요. 완전 웃기는 인간이네. 청문회에서 누가 근거도 없는지 생각을 물어보라.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점점점. 그리고 또 다른 핸드폰에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얘기도 나오고 박근혜 정부 때 말아드시고 일반 국민이라고 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길었어요. 제목 없음. 너처럼 생각하는 국민 별로. 이런 문자 폭탄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자 공격수인 야당 의원들이 자기 해명을 하는 진귀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의원님 제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질타를 계속하고 있으신데요. 제 아들의 병역 문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2번의 신체 검사를 받았고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통해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늘 재발염에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아들이 혹시나 다시 재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버지로서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오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사연으로 살아가길 희망했기 때문에 질병명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재변 변호사님, 저는 경대수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길래 경대수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었나? 제가 인선 장관 후보자인 줄 어제 착각을 순간했었는데 이게 무슨 풍경입니까? 일단은 그 의사 표현을 중단하거나 혹은 발언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자 폭탄 보내는 사람들이 문자 폭탄 왜 보내니까 또 이런 청문회 같은 데서는 의결 권한이나 또 청문 권한에 영향력을 가하기 위해서 보내는 측면이 있고요. 경선 과정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라이벌 후보의 사기를 꺾어서 후보 사퇴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문자 폭탄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 임했던 야당 의원들이 그 본인에게 돌아온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이미 청문회의 그 기능이 지금 마비됐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예. 그래서 청문회를 좀 진행 중인 그런 의원들에게 이제 이런 문자 폭탄을 가하는 것은 또 특히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방해된 결과가 저는 초래됐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다. 또 국민으로서 당연히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정도와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기술 발전, SNS 기술 이렇게 발전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후유증이 발생한 거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네티즌의 말에 따르면 민주주의 반달리즘의 파시즘적 형태라고 표현하는 네티즌도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파시즘적인 형태다. 네. 참 그런데 이 문자 폭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수위를 사실상 대체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대변인, 그러니까 정부 대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온 의원이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볼 수 있다라는 해명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깨어있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다. 이를 테러 내지 폭탄으로 표현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을 혼내고 가르치려는 갑질적인 태도로는 소통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김무식 교수님,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인수위 공식 대변인의 입장인데 어제도 이 문자 폭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열을 올려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 한 말은 빼고요. 그 박광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자 폭탄의 두려움은 또 뭐냐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놓친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문자 폭탄을 날리는 극성 팬들에게 포박당할 뿐만 아니라 극성 팬들의 그런 지지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존재하냐면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자기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우식 교수 뭐라고 말했어? 문자폭탄 받아볼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우리가 삼김 시대도 있고 그 뒤에 많은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혼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라크 파병이라는 국가적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지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조건에 순순히 따라가거나 그들에게 포박당하거나 그들의 지지를 또 동원하거나 그들의 지지를 활용하려는 이런 식의 정치인의 자세는 제가 볼 때 국회와 한 번 정도로 끝납니다. 예. 제가 볼 때 더 큰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저는 박광원 의원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른바 친문 진영에 있는 분들이 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식의 정치적 자산으로 저 문자 폭탄을 오히려 합리화하고 예. 저게 어떻게 민주주의고 저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예. 말이라도 반말을 쓰지 마세요. 좀 제발 존댓말 썼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반말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을 활용하거나 저것들을 동원하셔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자폭탄 중 일부를 보면 존댓말을 써달라라고 김 교수께서 하셨는데 급기야 수준 올리고 청문회 나오세요. 나한테 하나 싶었는데 또 문자 가세요. 라고 옆에 있는 강유상 의원님한테 전해주세요. 이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강효상 의원의 전화번호를 몰랐다고요. 예.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알았던 전화번호 해서 하고 그다음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하는 이제 같은 효과를 노린 건데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빼고 얘기하자면 도대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회의원들이요. 저한테 인사하면은 그 전화번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저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진짜 전화번호 주세요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통 유권자들이 주는 전화번호 같은 건 되게 보장한 전화번호나 여러 가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이제 안 쓰는 전화번호나 보장한 전화번호 주로 줍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고요. 정말 제가 취재할 때 필요한 그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진짜 전화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와 함께 또 본인이 쓰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거 잘 유출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도 이렇게 우리 같은 기자들도 청문회를 갔다가 국회 방송을 통해서 늘 보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국회 방송을 보면서 그걸 일일이 보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슨 문제 발언이거나 뭐 누구한테 좀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상황이 나왔을 때 일제히 그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뭔가 마치 동원 의혹이 있는 거죠. 전화번호도 좌표를 찍듯이. 그 제공을 전화도 제공해주고 시간도 지정해주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흔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저걸 정치 참여라고 얘기한다. 제가 알고 있었던 박광원 의원하고 같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방송 같이 했잖아요. KBS 기자, MBC 기자. 9시 뉴스 앵커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저 일이 정치권에서 벌어졌을 때 저분이 9시 뉴스 앵커를 한다 그러면 앵커 멘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절대 저렇게 못하죠. 예. 아주 준엄하게 나무랬겠죠. 아무리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저 논리를 확장하면은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의원 의정활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의원 사무실에 가서 행패 부리고 국회의원 해코지하는 것도 정치 참여입니다.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가서 방해하고 판사 테러하는 것 자기의 국민 의사 참여죠. 어떻게 논리가 저렇게 확장될 수 있어요. 저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저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달라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예.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우리 사회가 더 혼탁해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정말 어제는 코미디였죠. 경대수 의원도 그랬고 강효상 의원도 그랬고 참 그 아까운 시간에 본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참 순진하고 착한 분들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저런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압니다. 예. 청문위원 나오면 안 됩니다. 당에서 가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번에 핵심이 될 텐데 그 문제 본인이 스스로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뽑아줘야 합니다. 떳떳한 사람을 내보냈어요. 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